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월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겨울의 맹추위가 걷어져 가고 봄바람이 불 것 같은 날씨 변화를 통해 시간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연초에 가졌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벌써 3월을 향해 가는 시간의 속도에 맞춰 아쉬움 없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본 방송도 세종 FM 방송국 개국 전부터 시범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 지난 5월부터 정규 방송으로 시작해서 현재 시즌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즌1에서 활동하던 방송자원 활동가들 중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단독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11월부터 시즌2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동가들이 합류하고 지금까지 각자의 색깔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하는 본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포르테 디 꽈토로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11시에 본 방송이 나가고 편성에 따른 재방송 그리고 너튜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함께 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단독으로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내용인데 주로 세종시의 소식과 문화예술 그리고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 살펴보는 코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주 화요일 아침 9시 방송이고 내용도 시사적인 것들로 세종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을 전하고 있어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문제안의 광장에서도 많이 청취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소개해온 세종시 관련 소식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로 좀 꾸며봤어요. 먼저 2023년 우리 세종시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올해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돼요. 연나이, 학년나이, 한국식 나이, 만나이, 떡국나이, 1년에 대여섯 번씩 나이를 먹던 우리들이 드디어 한 번만 나이를 먹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만나이가 도입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유통기간에 대한 건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었어요.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폐지가 추진되어 왔는데 소비기한 표시 시 판매 허용기간이 증가해서 10년간 7조 3천억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세 번째 소식은 무보험 오토바이는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배달 시장이 무려 20조 원 규모인데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 말소법이 시행된다고 해요. 네 번째는 일종 자동 운전면허제가 실시되는데요. 1996년 2종 자동 면허 도입 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된 거예요.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통합 정기권 소식이에요. 지하철 버스 간 환승 시 할인되는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 이용을 위해 한 달에 5만 5천 원 정기권을 사용하면 교통카드 기본 운임요금 1,250원, 44회까지 사용하던 것을 16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바뀌는 제도의 혜택을 누려보시면 어떨까 해요. 두 번째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박기훈, 유채훈, 구본서가 부릅니다. 엔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e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ill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Oh, and reckless, and maybe I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el.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It don't make no difference escaping one last time. It's easier to believe in this sweet madness, all this glorious sadness that brings me to my knees.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el.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el.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some comfort here, some comfort here, some comfort here.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e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ill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오늘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세종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속 가능하다는 표현이 입에 익숙하지 않게 표현되지 않기도 하지만 요즘 참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조금 더 알아보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되고 잘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의제는 1992년에 유엔 환경개발회의, 즉 리우회의에서 의제 20일 채택을 한 거예요. 이 의제 20일은 21세기를 향한 지구 환경 보전 종합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에 이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2002년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 그리고 2012년 리우 플러스 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선언문 채택을 해서 녹색 경제 의제를 채택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즉 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70차 유엔 총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영역 169개를 확정한 것을 골자로 해요. 우리나라의 그 지속가능 발전을 보면요. 1995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 20일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을 선언하고 후속 조치로 2002년 대통령 자문으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돼요. 2006년에는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 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2007년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공포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돼요.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해서 기존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이 되고요. 2011년 제2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2018년에는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을 하게 되고요. 2021년 제4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2022년 작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시행되고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적 흐름을 알고 나면 지속가능 발전의 의의를 이해하게 되고 적극적인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할게요. 하성엽, 해스퍼가 부릅니다. You Our Star.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star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디리다리다라 Hey 잠깐만 있지 눈치 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맞아 넌 이미 나비치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do your thing 우연해 보였던 너의 우주도 멀리서 보니 은하수였던 것 같아 oh,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 You are so in my soul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to me 매일 밤마다 깊이 생각하는 널 봤어 I know you might be nervous And you can feel sometimes 자신이 우주 속의 작은 점이라고 근데 넌 모른다고 그 점은 별이란 걸그 점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단 걸 거기다 한 획을 그어 앞으로 나아갈 반점을 펴
있었고요.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 You are a song in my soul.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to me.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 You are a song in my soul.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to me. 서로가 모인 galaxy 울려 퍼질 이 공간에 우리 다 함께 노래해. 좋다. 막상 다 서로가 모인 galaxy 울려 퍼질 이 공간에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star.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디리다리다라. Hey 잠깐만 있지 눈치 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맞아 넌 이미 나비치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do your thing 뿌옇게 보였던 너의 우주도 멀리서 보니 은하수였던 것 같아 oh.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 You are. 세종시에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기후 위기에 대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눠봤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먼저 그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같이 시민들하고 절전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 실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금요행동이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조치원역과 세종청사 앞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30분 동안의 시위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있었던 거는 자전거 챌린저가 있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자는 운동인 거예요.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4-5명이 타는 자동차에 한두 명밖에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동차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전거는 화석 연료 배출도 없고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공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요. 특히 세종시에 출퇴근 시간이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자전거 챌린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2,4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자전거 챌린지 하면 자기가 탄 자전거의 거리가 얼마이며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줄였는지가 다 기록이 된다고 해요. 자전거 출퇴근이 일상이 되려면 조직에서 출근할 때 씻을 수 있는 샤워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탄소 포인트 제도에 동참하는 것도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반응들이 좋았다고 해요. 여러분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SDGs라고 들어보셨어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데 이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예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국제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면 2015년 MDGs, 즉 새천년 발전 목표들의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생겼는데 MDGs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었지만
실제로 그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요. SDGs는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SDGs는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쓴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거라고 해요. MDGs는 유용한 개발 의제였지만 목표 범위가 너무 좁은 반면에 SDGs는 더욱 포괄점이라는 점에서 MDGs보다 한층 더 발전된 의제라고 해요. 아울러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므로 각 국가들은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의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지금도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속가능 발전법,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 등 정부 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UN SDGs의 개별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준비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키알라 세트리 부릅니다. This is me.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세종 FM 방송국 홈페이지에 세종 사람들의 이 이야기 프로그램에 시청자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 이야기,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 등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소식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지난 2월 6일 월요일에 열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 여의비전 국회 포럼, 약칭 세종여의포럼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종여의포럼은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렸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문제원의 광장에서 여러 번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실제 토론회를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갈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세종시의 한 SNS에 올린 웹포스터를 보고 문의했었고 마침 그때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 있었는데 세종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3일이나 연장하면서 참석했던 거예요. 제가 특정 정당인도 아니고 어디 소속도 아니어서 세종시민 신분으로 참석한 것뿐인데 포럼의 분위기는 예상을 넘어서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우리 세종시에서 시의회의 의원들이 6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세종시 의원들의 국회 출장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우선 본 포럼은 세종시의 두 국회의원인 홍성국, 강준현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함께 만든 것인데 홍성국 의원과 김민석 의원의 발제를 들으면 이사를 갈 곳의 상황과 보내는 곳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어요. 2021년 9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시절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세종의사당법 서명을 이끈 박 전 의장의 축사와 강준현 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몇 분 더 오셔서 포럼 개막식으로는 상당히 간담회장에 앉을 자리가 없고 서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진풍경이 있기도 있었어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인사말도 있었는데요. 2월 중에 국회 운영규칙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가 앞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면서 특히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어요. 문화시설이나 KTX역을 비롯한 의사당 접근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행정수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세종 시민들에게 좋지만 나 같은 시민은 무엇을 하며 이런 큰 흐름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세종 시민들만 좋은 세종시 발전이 아니고 근접도시, 충청권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이점을 같이 향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다른 도시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일까? 세종 시민들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만들어주는 행정수도, 세종의사당 설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에 그저 따라가거나 세종으로 이사와서 살면 되는 것인가? 시민이 원하는 세종시의 모습이 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세종의 모습과 차이가 없을까? 시민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 시민에게 삶의 터전이고 앞으로 잘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곳이니까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들 정도만 활동하면서 이 의제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세종시청이나 시의회, 정당,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많은 노력과 과정들이 있는데 시민들은 알고 있는지,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은지, 참여 기회를 가졌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준비한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입니다.
홍성국 의원과 김민석 의원의 발제는 10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짧게 했는데 홍성국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의 타당성과 국회 정부의 업무 연계 및 행정 비효율의 해소 등을 주장했어요. 국회 운영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가 빠를수록 건립 시점도 앞당겨질 예정이라는 설명도 함께 했고요. 김민석 의원은 가장 글로벌한 로컬, 여의도라는 제목으로 국토 전략적 시각에서 여의도를 봐야 한다는 요지로 세종으로 의사당이 이전하고 나면 여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여의도를 제시했는데 국제기구의 거점, 해외 대학원 유치, 교육의 국제화, 한강을 즐기는 대표 지역 등과 함께 금융 특구형 문화도시를 말했어요. 그리고 김 의원은 여의도 개발은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요. 김민석 의원은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의원이에요. 이후 단국대학교 도시기획 부동산 학부의 김현수 교수의 진행으로 4명의 토론자가 발표를 했는데 중앙대학교 도시기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는 전 국민적 공감에 기인한 국회의사당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권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지역정부의 권한이 중앙에서 이전되어 가는 정도가 일정한 부분이 아닌 전면적인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전은 부분이 아닌 전체 이전이 기본이며 이를 위해서는 KTX역 신설은 물론 행정수도 이외의 테크 기업들의 유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어요.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인 조판기 토론자는 세종시 단일시로서의 도시 규모가 아닌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지로서의 세종시의 기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건물이나 기관의 규모도 그래서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포럼에 참석했던 저도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30-40년 전의 서울이 지금의 서울을 계획했거나 꿈꾸지 못했다. 지금의 세종시도 좀 더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청사진은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계획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정권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공약과 홍보에 의해 부침을 갖고 변경되는 발전 계획이 아닌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세종시는 이미 그 큰 흐름을 거스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건은 이것을 어떤 그림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보고 이를 위해서 각 영역에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소통의 구조를 갖고 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논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 포럼을 시작해서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했고요. 이와 함께 세종시의 청사진 기간이 2030 혹은 2040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의 규모를 가능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물었어요. 저는 세종시가 살기 좋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거나 좋아도 그래 거기는 좋은 곳이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세종시의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동안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니까 동지역 중심의 발전만이 아닌 읍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도 더불어 같이 얘기했고요.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교육을 인구 유입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세종시의 차별적인 교육이 큰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12년에 이주한 공무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에 더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종의 교육은 훌륭한 점들이 많으니 이를 더 홍보하고 발전해서 좋은 성장 요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해요. 2시간 동안의 포럼이 진행되는데 참가자들의 관심이나 발언의 열의도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질의와 언급들이 있었는데 세종시 의원들 중에는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포럼이 앞으로는 세종과 국회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어요. 보도 자료로 접하는 뉴스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어요.
세종 사람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궁금함에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된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방송,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자원활동가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 진행자, 편집자로 원고를 작성하고 게스트를 섭외하고 녹음과 편집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마음은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그 마음만큼 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뵈려고 해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방송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 힘을 내어서 지금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즌이 바뀌면 프로그램의 변화를 좀 줄 생각이에요.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